자, 차트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캔들의 개념, 캔들이 어떻게 그려지고 또 상위 캔들, 하위 캔들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시가, 종가, 고가, 저가에 대한 용어 정리까지 했었는데 오늘은 이 시종 고저에 대한 더 깊은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캔들 공부하실 때 나아가서는 차트 분석을 하실 때 이제부터는 항상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양봉 캔들이 있습니다. 여기 시가죠, 종가죠, 고가, 저가. 저번 시간에 다 했습니다. 자, 이 시종 고저 중에서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이제 종가입니다. 종가. 종가가 여기죠. 종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종가란 장 마감 시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 마지막으로 합의된 가격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둘 사이에 벌인 혈투의 결과의 최종 스코어. 당일에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다가 마지막으로 딱 합의 본 가격대가 종가라는 얘기예요. 즉, 이 얘기는 합의된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이렇게 넘나들면 저항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 가격대에서. 지금 양봉 캔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올라갈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매수 세력이 이겼으니까. 근데 일시적으로 매도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밀렸을 경우에 이 가격대, 어제의 종가에서 이렇게 지지받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종가는 기본적으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음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봉의 종가는 여기입니다. 당일의 움직임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움직였다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매수 세력의 저항을 받은 가격대가 저가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의된 가격대가 종가, 즉 9,000원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합의를 받는데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음봉이니까 매도 세력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얘도 내려갈 확률이 높으나 일시적으로 만약에 매수 세력의 저항에 부딪혀서 이렇게 쭉 올라온다면 어제의 종가, 즉 9,000원에서는 이렇게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가는 기본적으로 이 시가, 종가, 고가, 저가 중에 제일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지 아니면 저항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대 양봉 캔들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캔들인데 제가 거래량은 잘라냈지만 거래가 이게 터졌을 겁니다. 거래가 터지고 중요한 기준가를 돌파한 장대 양봉 캔들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아직 안 배우셨기 때문에 나중에 다 할 거니까. 자, 그러면 이런 중요한 캔들에서는 이 시가, 종가, 고가, 저가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무 캔들에서나 다 시종 고저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중요한 캔들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중요한 캔들의 종가를 보세요. 제가 이제 점선으로 그어놨는데 4일 동안, 그죠? 다음날부터 4일 동안 계속 지지를 받죠. 매수 세력이 이긴 캔들이니까 다음날부터 계속 여기 내려오면은 쭉 끌어당기고, 그죠? 다 그렇죠? 4일 동안에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중요한 캔들에서 종가는 굉장히 중요하다. 주도권이 매수 세력한테 있으니까 내려오면 지지를 받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종가, 고가가 같은 캔들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자, 아까는 꼬리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쭉 종가, 고가로 끝난 이런 캔들은 합의를 본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매수 세력이 이겼죠. 쭉 끌어당겼으니까. 이런 캔들은 다음날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일방적으로 매수 세력이 압도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그렇게 캔들을 해석하면 됩니다. 종가, 고가가 같은 캔들은. 자, 고가, 저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봉일 때하고 음봉일 때 나눠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매수자 입장과 매도자 입장으로 역시 나눠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고가는 뭐 당일의 최고점이고 저가는 당일의 최저점인 거는 아시죠? 자, 매수자 입장에서는 끌어올릴 수 있는 최대 가격이 양봉의 고가고 매도자들 입장에서는 마지막 저항 가격이죠. 이렇게 움직였다 그러면 더 이상 밀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저항하기 시작한 가격대가 양봉의 고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양봉의 저가는 매도자 입장부터 볼게요. 매도자들이 내릴 수 있는 당일의 최저 가격이고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허용할 수 있는 최저 가격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자,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이날의 싸움은 매수 세력들이 이겼죠? 10% 상승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밀렸을 때 힘이 없어서 밀린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밀리는 척 한 거죠. 그러다가 더 이상 밀리면 안 되는 가격대에 오니까 여기서 쫙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봉의 저가는 매수자들 입장에서 중요한 가격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자들이 왜 여기서 이렇게 허용을 했을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매집이 덜 돼서 혹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매도 세력의 어떤 힘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봉의 저가는 매수자들이 허용할 수 있는 최저 가격, 즉 매수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격대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수 세력이 결국 이겼기 때문에 매수 세력 입장에서 이 고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두 가지입니다. 허용했느냐 밀렸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움직였다고 한다면 이 가격대에서 저항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매수 세력은 원래 한 20% 상승해서 마감하려고 했는데 힘에 붙여서 힘에 밀려서 이렇게 내려온 건지 아니면 작전상 이길 힘은 있는데 더 치고 올라갈 힘은 있는데 작전상 후퇴한 건지 이 둘 중에 하나란 얘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만약에 밀리는 척을 한 거면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날 상승할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근데 진짜 힘에 밀렸으면 다시 이렇게 내려갈 확률도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당일에 이 캔들의 하위 캔들을 보고 알 수도 있고 만약에 애매하다면 다음 날에 요 고가 가격대에서 어떻게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반응하는지를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나요? 자, 지금 이해 못하셔도 됩니다.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매수자 입장, 매도자 입장에서 알아볼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키포인트거든요. 이거를 잘 분석해야 캔들을 볼 때, 또 차트를 볼 때, 매수가 이겼다, 매도가 이겼다, 어느 정도 이겼는지 이거를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해 안 가셔도 상관없으니까.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날 캔들을 보면 고가가 여기죠. 다음날 저항받고 그 다음날도 저항받으면서 이제 음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음봉이 나온 순간 이날 매수 세력이 밀리는 척 하는 게 아니라 밀린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밀린 게 완전히 밀리느냐 또 단기간 밀리는 척하고 다시 한번 들어 올리느냐는 이때 또 캔들을 보고 의사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즉 결국 고가, 종가, 저가,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야 나중에 더 쉬워지고 더 차트 분석이 재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니까 결국은 결론은 이거예요. 이런 자리들은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 이게 핵심이니까 지금 이해 안 가시면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음봉의 고가 저가 한번 알아볼 텐데 양봉에서 했으니까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자, 저가부터 볼게요. 저가는 매도자들이 끌어내릴 수 있는 최대 가격이 되겠죠. 이것도 한번 장중의 흐름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 그리고 매수자들은 마지막 저항하기 시작한 가격대가 음봉의 저가가 되고, 자, 고가는 매수자들이 끌어올릴 수 있는 최대 가격이 음봉의 고가고 매도자들은 허용할 수 있는 최고 가격 아까 있었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도록 허용을 한 다음에 더 이상 밀리면 안 되는 가격대에서 이제 쭉 끌어내리죠. 그래서 매도자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가격대가 음봉의 고가가 된다. 그래서 음봉의 저가는 매도자들 입장에서 허용했느냐, 즉 밀리는 척 했느냐, 밀렸느냐 둘 중에 하나로 나뉠 수가 있는데 밀린 거면 다음날 이렇게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밀리는 척 한 거면 다음날 다시 시세를 하방으로 이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아는 방법은 당일의 하위 캔들을 보고 알 수 있거나 아니면 다음날 전일
저가에서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어떤 싸움의 결과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변동폭은 해당 기간에 움직인 가격의 폭이거든요. 즉 고가와 저가, 이 폭을 말합니다. 이 폭이 의미하는 바는 매수 매도자들이 얼마나 강하고 약한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큰 폭의 가격 움직임은 앞으로의 시세를 예고합니다. 즉 평상시에 한 1%에서 5% 정도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10%에서 뭐 15% 이렇게 막 움직인다, 위아래로 움직이면 조만간 위나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기만 보시면 돼요. 크기. 고가에서 저가, 이 폭의 크기가 갑자기 커지면 앞으로 시세를 예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장대 양봉과 T자형 캔들입니다. 장대 양봉은 장중 흐름 뭐 이렇게 그릴 수 있겠고, T자형은 밀렸다가 이렇게 V자 반등이죠. 둘 다 강한, 매수 세력이 강한 그런 캔들인데, 계속 작은 캔들이 나오다가 이렇게 큰 캔들이 나오면 바로 시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캔들의 크기를 보세요. 총 크기, 고가에서 저가. 자, 이 정도의 캔들이 나오다가 갑자기 길다란 캔들이 나오죠. 길다란 캔들. 이런 캔들이 나오면 바로 이제 시세가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자, 보시면은 길다랗죠? 길다란 캔들이 나오면 쭉 시세가 갑자기 시세가 분출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종목마다 틀리겠죠. 어떤 종목은 평상시에 10%, 15% 움직이는 종목은 어느 정도 움직여야 돼요? 최소 뭐 25%, 뭐 30%, 뭐 이렇게 움직여야, 그죠? 시세를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목에 따라 틀린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보다 큰 이런 변동폭, 뭐 이런 몸통이나 아니면 뭐 이런 꼬리나, 고가에서 저가니까 변동폭이라는 거는, 이렇게 갑자기 커다란 캔들이 나오면 조만간 시세가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봉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자, 이런 게 나오면, 이런 길다란 음봉 캔들이 나오면 하락으로 전환되죠. 또 볼까요? 자, 이거는 요 캔들, 그죠?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장중 흐름을 보면 매도 압력이 강한 캔들이잖아요. 자, 이 캔들이 나오고 나서 또 시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모습. 그리고 여기서는 장대 양봉, 이렇게 길다란 양봉이 나오니까 올라가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변동폭은 크면 조만간 상승이나 하락이나 시세를 예고할 수 있다.